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실전 기출분석이라는 거는 앞으로 너희가 보게 될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 뭐야? 중간고사가 범위,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 이런 걸 거야. 자, 곱셈 공식 들어가지.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방정식에서 요구되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물론 여기에는 항등식도 있고 뭐 그래. 나머지 정리도 있을 거고. 자, 방정식 들어가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올 거고. 자,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여기는 내용들을 오늘 다 쓸 거거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고 무슨 근을 판단할 수 있는 판별식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이 방정식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 2차 함수라는 거하고 관계. 2차 함수가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들은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칭축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전 기출분석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알아야 되는 거지.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이 전체적인 거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시험 문제 특강 1회를 올 내가 분석을 해줄 거 아니야. 이거를 내가 왜 이만큼 더 있냐. 이게 너네는 계속 풀고 또 풀고 하는 거야. 이거 했던 건데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가 문제를 보면 보여야 돼. 얘 이렇게 푸는 문제야. 맞아,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딱딱 보이면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다 훑어볼 수 있는 거야. 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대부분의 아이들은 쌤 뒤에 아는 거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돼. 시간 안에 못 푸는 게 실력이야.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어느 파트에 어떤 부분으로 풀어야 되는지가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중간고사야. 그럼 기말고사는 쉬울까? 자, 기말고사에 어떤 게 들어가야 돼?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형이 들어가지. 도형. 도형 중에 뭐 있어 이거? 원이 나오지. 직선, 원,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면 중간고사에서 어디가 좀 어렵게 나올까요? 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어. 나머지 정리도 어렵게 낼 수 있고 복소수 파트도 있지. 이건 방정식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복소수도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고 오늘 하나 있다. 나머지 정리도 조금 난이도 있게 낼 수도 있는 거고 항등식도 그렇고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도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아. 2차 함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쪽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판별식이 조금 잘 보이기는 해. 이 문제에서 쉬운 거 어려운 거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시험은 한 50%, 반 이상은 쉬워. 50에서 60%는 쉽다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많이 접근하고 많이 풀어봤다는 것들이 나와. 그 50%, 60%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3, 40%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 거기에 시간을 내가 더 할애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이야.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훑어볼 거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2회째 들어가면 우석이 봤지 한번 문제 하나 2회째부터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껴있는데 한 번 설명하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 한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알 것 같기도 한데 한 대여섯 번 보면 이게 그거였구나.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정규 수업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거야.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이거 그건데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안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 점수 안 나와봐. 엄마가 단위하겠어. 자, 그래서 하나씩을 더 줍니다라는 거지. 하나씩을 더 주는 거야. 집에서 한 번씩 더 풀어봐야 돼.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구나. 나는 이게 어려웠었구나라는 거. 받아. 줄 거예요? 너 두 개 줄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더 줄까? 아이고, 주세요. 주세요. 네, 저희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 많으면 또 그래. 너무 재밌는 거.
똑같은 걸 준 거야. 연습을 하라고. 이거 뒤에 다 먹어요. 에이, 풀이도 있지. 풀이가 없는 건 주지를 않아. 왜 본인이 보고, 풀이를 보고 좀 이제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풀이 봐도 모르겠는 거를 방학 동안에는 우리 조교쌤 있잖아. 그지? 조교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될 거야.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어떻게 문제가 들어와 있고 표현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표현 방법을 익히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오늘 거는 그래도 가장 귀여운 애야. 어, 어? 단답형도 있을 수 있고, 자, 서술형도 있을 수 있어, 학교마다. 서술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너희 반 애들 중에 조금 못한 애들 있잖아, 그지? 걔네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풀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말을 써줘야 돼.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그나마 조금 얘가 편한 학교를 내가 골라놨다고 그랬지. 자, 첫 번째는, 여기는 1페이지에는 어려운 내용은 없어. 문제를 보면 이거야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어느 단어인지. 자, 이 다항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차수가 점점 내려가는 거야. 높은 차수에서. 그래서 차수가 내려가는 거. 얘들은 탈락이지. 차수가 내려가는 거. 4차, 3차, 2차. 자, 이건 뭐니? 이퀄 1은. 이상한 거지, 이거는. 이거 있잖아. 플러스로 바꿔줘. 그래야 답이야. 이퀄이 아니라. 자, 그래서 4번에 4차, 3차, 2차 상수항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 조금 오타가 있어요. 빨리 치느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A다항식, B다항식. 이것까지는 전국에 있는 애들이 잘 안 틀려. 1번, 2번은.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같은 종류의 항을 동류항이라고 그래. 삼승은 여기 있는데 없네. 삼승은 그대로 내려와서 이건 그대로 삼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도 한번 볼까? 빨리 보는 애들 이렇게 보는 거야. 최고차이랑 상수항 먼저 봐. 5하고 마이너스 3이면 2네. 자, 그럼 탈락되는 것들이 나오지, 후보. 거들떠보지도 말고 셋 중에 하나. 객관식은 객관식인 이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번, 4번, 5번 중에.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얘는 틀렸네. 자, 그럼 봐야겠다. 2차는 더해서 여기 그냥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끝났네. 그렇지. 1번에서 끝나버렸어. 이게 틀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자, 1번, 2번이 틀렸어. 끝났어. 등급은 이미 끝났어. 뒤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1번, 2번을 쉽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잘한 애들이 꼭 여기서 하나 틀려와. 눈깔로 풀다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자, 실력이 아니라 시력 문제야.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짜리를 제곱하는 거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못하겠지. 자, 우리 세 개짜리 어떻게 하더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거 제곱하는 건 제곱의 형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곱의 형태가 몇 개씩 나와? 두 개씩 나오지. 자, 곱은 AB도 있고 BC도 있고 CA도 있고. 자, 요걸 알고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되겠네. 자, 그러면 앞에 거, 요게 앞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 해당되는 거, 여기 세 번째 해당되는 거. 자, 각각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4a제곱, b제곱, 9c제곱 이렇게 와야 되지. 자, 그러면 탈락 후보들, 얘네들. 마이너스는 없지, 제곱하니까, 그치? 자, 요거 세 개 중에 골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배. 이게 잘 모르면 까먹었으면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두 개 놓고. 여기 2a-b 30. 자, 2a-b 30. 공식은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ab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하니까, 마이너스 4ab. 그럼 벌써 둘 중에 하나네. 그치?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만 보면 되겠다. 이게 객관식의 장점이야. 자, 그러면, 너희가 그냥 푸는 건 당연히 풀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 시간 절약이 가능한 거야. 얘만 보면 되지, 얘까지 뭐하러 해. 자, C하고 A는 어떻게 돼? C하고 A는 여기 다 플러스지?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 공식을 알면 적을 수는 있어, 그지? 객관식이니까.
우리는 지금 실전 기출 분석은 시험 문제를 보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야. 응? 그래서 부호만 봐도 벌써 답이 나오는 거야. 계산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4번을 출제한 이유를 한번 밝혀볼게. 4번은. 자, 이 4차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걸 물어봤어. 그럼 이거를 다 인수분해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자, 요걸로 나눠 떨어졌다면 만약에 어떤 식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무척 쉬운 거지. 이 x-를 나눠 떨어졌다면 뭐 어떤 몫이 있겠지 뭐.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야? 2를 대입했을 때 이쪽 우변이 0이 되게 해주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르니? 전문 용어로는 인수정리라고 하지. 이러한 인수들이 있는데 어떤 인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 집어넣어서 0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야, 이 시간. 1 집어넣어서 0 되는지, 0을 집어넣어서 0 되는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는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야. 시작. 빨리 봐봐, 이제. 그러니까 굳이 인수분해를 할 이유는 없어요 라는 거야. 자, 어디가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0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x 플러스 1을 뭐라고 불러? 인수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래서 자, 우리 인수분해할 때 고차식은 인수 찾고 조립제법 해도 되고 내가 뭘 강조했더라? 개수 비교. 어려운 문제는 다 개수 비교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개수 비교 연습을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계속 하게 될 거야, 아마. 오늘도 하게 될 거야. 자, A당식, B당식이 있습니다. A를 B로 나눈 목, 나머지. 자, 이거 항등식을 써주란 얘기야. A라는 다항식을, 자, B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자, 몫이 여기가 QX 자리고, 나머지는 RX로 집어넣어 주세요. 자, 여기서 너희가 이 식을 가지고 개수 비교를 진행하면 된다. 자, 시작. 그러면 RX랑 QX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뭐 이런 거야. 자, 여기가 지금 3차식이지. 뒤에 보면은 풀이에는 직접 나눴거든. 그렇게 하지 마. 개수 비교를 할 거야. 그래야 머리를 조금 더 쓸 거야 아마. 자, 2x3승 마이너스 7x의 제곱. 자, 8x 마이너스 7. 자, 이 식을 저 식으로 나눴대. 2차식으로. 자, x제곱 자, 3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1차가 되지. 차수를 알아야 보기가 편하니까 2차로 나누면 나머지도 1차 이하지. 1차이거나 상수이거나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 1차는 개수 비교하면 금방 나올 거야. 자,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여기 2x 3승이니까 2x. 이걸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는 2차는 여기서 안 나와. 여기서 나오니까. 자, 마이너스 7x 제곱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 그러면 요것만 더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7x 제곱. 여기까지 다 쓴 거지. 자, 이제 안 쓴 거. 요거 두 개 안 썼지. 그걸로 얘 만들어주면 돼. 자, 1차는 얼마가 나오나 볼까? 8x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는 얼마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자, 얘랑 요거랑 만나면 3x. 이렇게 만나면 4x. 7x네? 8x가 돼야 되니까 x가 하나 더 필요했고. 상수항은 2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5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연습을 하면 굉장히 빨라질 거야 아마. 하면서 안 좋았던 머리도 좋아져. 계속 쓰니까. 자, 개수 비교가 훨씬 유리할 거야 라는 거야. 자, 나는 목과 나머지를 다 썼어. 이거 뒤에 보면 얘 직접 나눴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너네 계속 끊임없이 시험 보기 전까지 내가 계속 반복 훈련 시킬 거야. 시험지 딱 보면 이거 그거네 이게 한 70% 나오게.
그래 70점 먹고 들어갈 거 아니야. 자, 곧 중학교 때 니네가 뭐 100점 근처에 맞았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때 잘못 접근하면 3, 40점이야. 그런데 중학교 때 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때 좀 적응을 잘 해놓으면은 70점 이상은 충분히 나와. 100점은 잘 안 나오거든. 쉬운 학교가 아니라면. 그런데 웬만한 학교에서 한 7, 80점대 맞았다 그러면은 뭐 잘하면 2등급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1등급 가려면은 8, 90점대가 나와야 돼. 자, 여기 5번이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내 머릿속에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런 종류의 문제가 쉬운 문제였던가 어려웠던 문제인가 이거 빨리빨리 구분해내야 되겠지. 딱 보면 이제 뭐야? 아, 저거 케이스 비교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정리를 잘 해놔야 돼, 머릿속에서.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머리가 안만 좋아도 소용없는 건 게으른 거. 아, 내일 해야지. 아우, 다음에 해도 돼. 아우, 쌤한테 어디 아프다고 그래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일 뭐 있다고 뻥 쳐야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꾸 게으르고 핑계가 있으면은 그만큼 못하게 될 거야, 아마. 자, A, B에 대해서 이 문제는 복소수 파트에서 낸 거네, 그치? 자, 뭐로 낸 거 같아? A 더하기 B 이거 물어봤잖아, 그치? A 더하기 B. A하고 B 구하래. 그러면 복소수의 연산이야. 일단 여기 켤레복소수란 얘기지.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주면 돼. 그러면 A, B를 구하려면 자, 잘 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 다 전개해서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비교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자, 첫 번째 방법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A, 이거 전개하는 거야. A, 요거 만나면은 마이너스 2B. 요게 실수 부분, 바로. 자, 허수 부분은 이렇게 만나면은 AA. 이렇게 만나면은 B. 이것도 문제 괜찮아. 이렇게 푸는 것도. 이쪽은 자, 켤레복소수니까 1 플러스 7i.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얼마?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자 7이 되게끔 A, B를 연립하면 되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이렇게 푸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야. 자, 뒤에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뒤에는 이건 내가 써놓은 건데 A, B를 한꺼번에 구하려면 야, 너네 이거 어떻게 하니? 2x는 5 하면 x 어떻게 구하니? 2로 나눌 거 아니야, 그치? x를 구하려면 야, 지금 얘를 구하려면 이거 숫자 아니야.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눠서 그냥 자, 1 플러스 2i 여기는 1 플러스 7i 이거야. 그럼 얘는 여기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1 마이너스 2i 1 마이너스 2i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주면 얘가 계산이 가능하지. 자, 이건 얼마게? 이거 5 나오겠지. 이거 빨리 계산해 줘야 돼. 하나 더 써줄게.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는 켤레복소수야. 곱한 결과는 a제곱 b제곱이야. 그래서 이걸 빨리 캐치를 해놔야 계산하면 아 5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1제곱 2제곱 하면 토함 5. 이게 느린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한 거야. 빨리빨리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 반복하면 막 좋아져. 그리고 시험에 최적화되는 거지. 자, 계산해주면 1. 여기는 자 1에다가 14 더해주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랑 7이랑 만나면은 5i. 자, 이거 15니까는 얼마? 3 플러스 i. 끝났네. A는 3, B는 1. 이렇게 해도 되고 첫 번째 방법으로 해도 괜찮고. 자, 이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얘는 복소수의 연산. 두 개가 확연히 틀리지. 어떤 걸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는 뭐 관계는 없어. 둘 중에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놓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봤다. 아, 5번이 된다. 6번. 자, 그 다음에 7번. 쉬운 건 좀 빨리빨리 갈게. 뒤에 시간 끄는 게 있기 때문에. 자, 7번. 보통 시험 문제는 몇 문제 출제돼요? 라고 하면 얘 몇 문제 나왔니? 23문제 나왔지? 정상적인 거야.
23에서 24 요 정도. 25문제 내면은 촉박하거든. 잘 봐. 50분이야. 25문제 내면 한 문제 2분씩 풀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은 한 문제에 2분 이내로 풀어야 되지. 그럼 쉬운 거를 몇 초 만에 풀었어.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는 시간 싸움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거야. 자, 물론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얘는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게 킬러 문제도 나오겠지. 100점 방지용. 에이, 이거는 도저히 맞추면 안 돼. 뭐 이런 애가 있어. 그걸 찍어서 막는 애도 있더라. 와, 대단해. 다 풀고 모르는 거 2개 찍었더니 100점이었어. 그 학교에 100점이 없었는데. 자, 이 P를 1차씩 얘로 나눈 나머지는 5, 얘로 나눈 나머지는 7입니다. 얘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이 문제의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야. 구조를 모르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2개 곱하면 이거 되지 않나라는 거야. 이거 2개 곱하면 이거 되니? 될걸?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서 1차로 나눈 나머지가 5예요 라고 하면, 자, 나머지 정리를 적용을 시켜서, 소령 이거 기억나? px를 x-1로 나누는 나머지가 5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누구 알아? 이렇게 써줘야 나머지 정리를 아는 거야. 원래는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5가 더해져 있어요. 이 식에서 x 자리에 2만 넣어주면 이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아는 애들은 요 문장을 보면은 바로 p2는 5구나 라는 거를 쓸 수 있어야 나머지 정리를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얘 똑같은 p를 x-3으로 나누면 7이래. 그러면 p의 3은 7, 이렇게 2개를 써주고 얘를 이용해서 이걸 구해줄 거야, 나머지를. 자, 같은 p야. 자, 이 식을, 자, 요거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2개의 곱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자, 그러면 x-2, x-3.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내가 익혀놨으면 이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몫이 뭐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이야. 그럼 얘도 모르니까 문자로 넣는 거야, 이렇게. x도 개수를 모르고 상수도 개수를 모르면 이렇게 a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고, 내 머릿속에는 이제 이게 뭐로 각인되냐면 이거 ax 더하기 b로 놓고 푸는 문제야. 난이도가 높아지면 3차로 나누면 여기 어떻게 써줘야 돼? ax제곱 bxc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주로 난이도가 높으면 3차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볼 거야. 그럼 여기 a하고 b만 구하면 돼. 문자 2개, 식 2개. 자, x에다 뭐뭐 대입해야 돼?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지? 얘 때문에. 그래서 x에다가 2 다 대입해보고 x에다가 3도 대입해서 대입한 결과를 그냥 써주면 끝나는 문제. 자, 2 집어넣으면 p2. x에다만 전부 다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여기도. 그걸 쓰니까 이건 사라지고 여기는 자 2a 플러스 b만 남았고, 자 3 집어넣으면 p3는 3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사라지고 3 집어넣으면 3a. 자, 그런데 p2는 5라고 했고 자 p3는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요걸 2개를 연립을 해줄 때 좋은 점은 b는 똑같아. 연립은 문자를 소거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밑에서 위에 거 빼는 게 낫겠네. 여기서 이거 빼주면 a, b 사라지고 7에서 5 빼주면 2. 자, a는 2가 나왔고 자 여기다 2 집어넣어 볼게. 그럼 4, 그러면 b는 1. 답을 구한 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자리에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구하는 나머지는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써줘야 되는 거야. 서술형일 때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 와, a, b 구했다. 누가 a, b 구하래? 나머지 구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서 감점 받지 말고
자, 이 문제도 연습을 하잖아. 난이도 핫짜리야, 핫짜리. 난이도 핫짜리. 좀 더 연습해봐. 최하를 할 거야, 아마 이게. 7번을 틀리면, 야, 큰일 났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지금은, 우리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편해질 거야. 이거 그거네, 하고. 그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수학을 도중에 좀 포기한 애들이 많은 이유. 그걸 못 견디면은, 놓게 되는 거지. 그리고 2학년 올라가 봐. 더 어려워. 거기는 이제 끝이 안 보여, 난이도가. 2학년 때는. 적당한 난이도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해도 표현 방법이 새로운 게 계속 나와. 2학년 때부터는 수능 기출 문제 유형을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거야. 자, 1학년 때는 학교마다 조금씩 틀린 거지, 학교마다. 예를 들어 양지고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양지고 같은 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주로 많이 학교 시험에 출제를 해.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같은 거 이런 거 나눠주고 거기서 많이 낼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편해. 거기서 내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뭘 낼지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하는 거고. 자, 8번에 자, 이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하세요야. 연립방 정식은 문자 2개, XY, 식 2개. 이렇게 1차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 이 1차는 X와 Y의 관계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문자로 놔주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확대해 볼까? 요거 있지, 여기 1차의 관계식에서 내가 X가 편하면 이렇게 놓고 Y는 6-X구나 해서 Y 자리에 얘를 대입해주면 밑에 식에다가 그럼 내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자, Y 자리에다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Y 자리에 6-X 이렇게 넣어주면 돼. 자, 뭐 이 정도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치? 자, 한번 해볼게. X제곱이 여기는 나오고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하나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사라졌어, 얘 때문에. 자, 여기는 마이너스 12X인데 여기 6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X. 자, 상수항은 여기서 나오겠네. 36인데 자, 36인데 28이 넘어오면서 8하고 되겠지. 끝. 했어. 자, 이러면 인수분해가 다행히 얘는 되지. 그래서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4하고 2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는 게 나왔다면 인수분해 안 되지.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물어보는 걸 봐봐. 이게 알파 베타가 요거 0 되게 해주는 두근이야. 그럼 두근에 곱을 물어보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는 얘기지. 지금도 그냥 인수분해 안 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곱은 그럼 얼마니? 그러면은 A분의 C 해가지고 얘는 8이에요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더 좋아해, 출제자들은. 출제자들은 약간 뭐 나쁜 말로 할까? 재수없지. 너희들이 틀릴 만한 부분, 실수할 만한 부분, 잘 모르는 거 기가 막히게 알지? 거기를 딱 출제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 9번. 자, 요거는 눈에 보면은 딱 떠올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인수분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지. 우석이 딱 보면은 이거 그거네. 보이지? 지원이 보여? 이거 딱 그거야. 인수분해에서.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에릭이 보여 이거? 잘 안 보여? 괜찮아. 하면 돼. 혈령이 이거 안 보이지 잘? 우리 해야 되는 거고. 혜원이 보여? 뭔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 안 보여? 센데. 자, 오케이. 자,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만 확대해 볼게 한번. 자, 이 식에서
뭐만 없으면 참 좋을까? 얘만 없으면 인수분해 된 거 아니니? 이걸 지울 수는 없잖아, 그치? 얘 때문에 인수분해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얘 때문에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야. 나 같으면 이거 지우면 참 좋겠어, 그치? 인수분해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여기 전개를 했을 때 치환할 건데, 자, 이 숫자만 봐봐.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두 개씩 짝 지을 건데, 숫자의 합이 같은 것끼리 한번 짝을 지어줘봐. 숫자의 합이 같은 거. 자, 요렇게 짝 지으면 어떻게 돼? 숫자만 봐. x는 보지 말고. 1이랑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2. 2하고 마이너스 4 더해주면 마이너스 2. 똑같지? 그러면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자, 순서를 바꿔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얘랑 x 마이너스 3 요렇게 두 개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랑 뒤에는 4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 얘 때문에 그래. 자, 내가 왜 색깔을 다르게 했을까라고 하면 요걸 전개해주면 x제곱 전개해봐야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이쪽 거 전개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야, 내가 왜 이렇게 두 개씩 묶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지. 색깔 여기 달리한 이유가 뭐야? 와, 여기가 똑같잖아, 그지? 똑같으면 요거를 하나의 문자로 놓고 풀어주세요 라는 거지, 이거를. 얘도 t. 자, 그러면 크게 보니까 여기를 t로 놨으면은 t-3, t-8 이런 모양이거든. 이건 전개를 하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이거 곱하면 4차식이잖아. 근데 요거는 2차식이거든.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t제곱 마이너스 11t. 자, 38에 24니까는 28.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요거는 4하고 7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t-4, t-7 인수분해가 됐어.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답을 내주면 큰일이다. 문제는 x인데 왜 답이 t로 나와? t가 뭔데, 그치? t가 원래 뭐였어? 얘였잖아, 노란색. 다시 치환한 거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환원시켜주면 된다. 자, t 자리에다 다시 넣어. t가 원래 x제곱 마이너스 2x였어. 마이너스 4.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는 거야. 자, t 자리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넣어주고 뒤에 마이너스 7. 자,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면 스톱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뭐야? 이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각각의 인수라고 하면 되겠네. 그 인수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답 구할 수 있잖아, 이제. 자, 이렇게 오늘 나 이거 몰랐던 거야 아니면 좀 잊어버렸었어 라는 게 있어. 그거를 복습을 하면 내게 되는 거고 복습을 안 하고 그냥 좀 지나가면은 다 잊어먹는다. 그래서 이 실전 기출분석이 1월달, 2월달에 하잖아. 총 한 15회나 16회 정도 될 거야. 그럼 이 시험지가 15개 이상이 되면은 그걸 반복 훈련하면 3월, 4월달에 어떤 시험지를 줘도 그래도 한 70%, 80%는 편하게 풀 거란 얘기지. 그 외의 것만 신경 쓰면 돼. 요 학교는 이 두 문제만 조금 색다르네.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점점 늘어.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그걸 없애란 얘기야, 방학 동안에. 그래서 게으르면 안 돼요라는 거야. 게으른 만큼 뒤처질 거야, 아마. 자, 요게 9번이었고. 9번이 잘 안 됐다 싶으면 이제 오늘이 지나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왜 두 개씩 묶었을까? 여기까지 같아지려고. 그래야 이렇게 치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차식이 돼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요거야. 자, 요게 9번이었다. 자, 그 다음 10번. 우리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서령이가 공부를 잘하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될 텐데, 그치? 너는 내가 많이 갈궈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줄게. 대신, 네가 막 꾀부리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성실하면 돼, 고등부는. 중학교 때는 머리가 좋아야 돼. 하루 전날 공부해도 거의 다 맞을 수 있게. 고등학교는 하루 전날 해봐. 머리만 아프고 다음날 혼동이 돼가지고 더 틀려. 절대 밤새면 안 된다, 고등학교 때는. 알던 것도 틀린다 그러면 멍해져가지고. 자, 그 다음 10번은 이 이차함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다 라고 해. 어디다 밑줄을 그어야 될까? 여기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자 2x-4 k 플러스 3y-6 이퀄 0. 그냥 이건 내가 쓴 거야. 저 문제랑 관계는 k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만 있지 다른 관계는 없어. 자, 요게 이 k랑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k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얘가 0이면 k에 뭘 넣어도 상관없잖아. 이게 k랑 관계없다는 얘기야. k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k의 개수가 0이니까 여기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전혀 관계가 없잖아. 어차피 0으로 없어지니까. 이게 항정식의 원리야. 그래서 k와 관계없다. k라는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k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면 얘가 0이면 k랑 관계가 없어진 거고 이쪽이 0 됐는데 얘까지 0 돼야지만 이 식이 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0 돼야 돼요. 그러면 x는 얼마고 y는 얼마니? x는 2고 y는 2겠네 여기도. 그래서 얘는 k랑 관계없이 2,2라는 점을 항상 지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x가 2, y도 2.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일단 0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y 있지? 넘겨. 0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해야 돼? k로 정리. k제곱도 있는데요 라고 하면 k제곱이 있으면 k제곱도 묶어. 그래서 2차였으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k제곱이 있는 거, k가 있는 거, 없는 거 요렇게 만들어주면 돼. 다행스럽게도 이게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 이것도 0이야. 그래서 k에 관련된 개수들이 다 0이 되면 k랑은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지. 성립하려면 얘까지도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0 하고 나오는 거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k랑 관계없어? k에 곱해져 있는 게 0이면 관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형은 이렇게 푼다라는 거는 이해했으면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제 수학은 이해한 다음에 암기. 그리고 요게 표현이 이렇게 변해. 그것도 암기. 그래야 문제를 딱 보고 이거 그거네 라고 나오는 거야. 엄청난 암기 과목이지. 이해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야. 영어 단어에 그런 거랑 틀린 거지, 그치? 얘는 표현이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 외우고 두 개 외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만큼 외워놓은 게 압축이 된다. 이거 다 이거랑 비슷한 거네 해서 점점점 줄어들어. 처음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막 펼치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얘네들이 요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터득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때 수학이 확 늘 거야. 자, 그럼 얘는 k와 관계없습니다. 전개를 해서 자, k제곱이 있는 거 한번 써볼까? 이거 빨리 써줘. 전개해서. 자, 내가 써볼게. 이거 다 전개했을 때 얘기야. 전개했더니 k제곱이 있는 거는 이 식의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지. k제곱이 있는 거는 x제곱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제가 자, 그 다음에 k가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그 다음에 없는 거는 2x 마이너스 y
요렇게 정리가 됐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0이어야지만 이 식이 K랑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지. 이제 뭐만 하면 돼? 연립이야. 나중에 수학을 보면 답을 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연립을 해야 되는 거지. 연립은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으면 돼. 같은 다음에는 뭐 해줘? 소거하는 거야. 문자를 없애야 돼. 문자가 두 개야? 안 풀리잖아. 하나면 풀리거든? 하나를 없애면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는 0 되는 거 한번 구해볼까?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1, 3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그럼 0 돼야 되니까 x의 값은 뭐가 되냐면 1이거나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자, 여기에서는 요거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지. 이게 0 되려면 x가 0이거나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는 x값은 1은 아니지. 1은 얘만 0 되잖아. 0은 얘만 0 되고. 그런데 마이너스 3은 둘 다 0 되기 때문에 x값은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이면 둘 다 0이니까. 자, x는 구했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가 0 돼야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 그러면 좌표는 뭐냐? x는 마이너스 3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이 함수는 k와 관계없이 고정된 점이라고 그러지. 얘를 고정된 점을 자 정점이라고 하는 거. 정해진 점이야. 정해진 점, 정점. 항상 이 점을 지나는 거지. 얘는. 나중에 우리가 기말고사 때 직선 원의 방정식이 나갈 거야. 거기까지 중간고사에 나간 학교도 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직선 배울 때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K랑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날 것인가. 자, 그래서 지금 오늘 1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할게. 잠깐만. 이거 끊어놓고.